안녕하세요, 수학잼입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이에요. 자, 오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요, 모비율의 추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오늘 그걸 같이 찾아보면서, 그리고 공식도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계산하실 수 있도록, 몇몇 분들은 이런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어디 지역 어디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저 현생도 살아야죠. 저도 사람인데 좀 제 삶도 좀 지켜주세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비율의 추정을 계산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끝에 숙제도 있습니다. 숙제는 스스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숙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까요? 먼저 모비율과 표본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모비율은 전체 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비율이라는 녀석은 전체 구성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이하게 투표 결과 같은 경우는 항상 전체 비율을 보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소량의 표본만을 가지고도 본래의 비율을 대략 추정하기도 하죠. 표본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표본 비율은 표본에서 그 똑같은 특성을 가진 애들의 비율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율 값이 예를 들어 0.6이라고 해봅시다. 대략 10개 중에 6개가 요런 비율을 가지네. 잠깐, 그러면 저기 전체를 봤을 때도 10개 중에 6개 비율로 가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학자들은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산 표준편차죠. 분산 표준편차라는 건 값이 흩어진 정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값이 많이 퍼져 있으면 분산이 높고요, 값이 가운데로 몰려 있으면 분산이 적어요. 그리고 이 분산 값은 대체로 숫자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제곱근을 씌워서, 제곱근은 중3 1학기에 나오는 과정이죠. 제곱근을 씌우면 그 값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애를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부르죠. 이 수식을 가만히 봐주세요. P라는 녀석은 아까 표본에서 나온 비율을 말하는 거고, Q는 반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표본을 뽑았을 때 0.6이란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 표본 비율이 0.6이면 Q는 반대의 비율 0.4가 돼요. 그 둘을 곱한 다음에 분모에 n이 있죠. n은 표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개수가 늘어날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값은 작아져요.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당연히 분산이 줄어들고 가운데로 값이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분산이 점점점 작아져서 평균값에 근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본이 클수록 우리가 진짜 비율을 찾기가 쉬워지겠죠. 표본을 적게 뽑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비율, 모비율을 찾느냐, 그 구간을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 식이 교과서에 나오는 식이라면 제가 밑에다가 살짝 알아보기 쉽게 새로 기호를 바꿨는데요. 1.96, 2.58 자리에 있는 그 K라고 적혀있는 숫자는 표준화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값을 나타내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단순하게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 좀 이따가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볼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숫자를 아주 간략하게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가운데 P는 저렇게 있을 거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저기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지붕 씌워진 P가 아까 구한 표본 비율이고요. 그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는데 그 값을 대략 요 정도에서 추정한다.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값을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이 기호가 시그마라고 부르는 기호인데요. 그리스어 시그마 소문자고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대표 기호예요. 그러니까 저 표준 편차는 표본에서 아까 추출한 표준 편차, 저 시그마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애, 시그마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 저 K는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 값이에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저 시그마라는 녀석이 우리가 계산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라는 건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상수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수식에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돼요. 통계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도 딱히 증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 수식에 넣으면 된다라고 통계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 먼저 20대 총선으로 갈 거예요. 자, 20대 총선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위에 배너에 최근 선거, 역대 선거라는 배너가 보여요.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저런 게 있는 줄 처음에 몰랐거든요. 최근 선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역대 선거라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예전의 선거 통계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20대 총선의 결과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오세훈님과 정세균님이 4년 전에 붙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전체, 맨 위에 있는 전체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비율을 조사하고 사전투표라고 적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밑줄을 긋고 스크랩을 떠서 거기 있는 숫자를 일일이 다 적었어요. 정말 빡셌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선생님만 부려먹더라고요. 저 좀 이따가 숙제해 준다고 했어요. 직접 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거짓말이지? 먼저 오세훈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표고요. 저거 제가 다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리고 계산도 혹시 틀릴까봐 전자계산기로 2번씩 두들겨봤어요. 한 명 거 조사하는데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산만 하면 조금 더 빠르긴 한데요. 스크랩하고 옮기고 뭐 이런 게 좀 빡세거든요. 자,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이 표고요. 자, 직접 계산한 결과를 다시 추려봤어요. 실제 전체 비율, 모비율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비율, 모비율은 0.3945. 밑에 사전투표 비율을 0.3801, 약간 적기는 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 저게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0.0035. 자, 저 두 값까지 찾아내면 우리는 재료를 다 구한 겁니다. 라면 끓이려면 물과 스프와 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저거만 있으면 돼요. 모비율, 표본 비율, 표준 편차, 요 세 개만 재료로 모으세요. 자, 이제 끓일 시간입니다. 저기 빨간 글자, 파란 글자 자리를 여러분이 숫자를 바꾸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추정 범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공책을 꺼내셔서 필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99%의 신뢰 구간으로 무조건 고정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99%의 신뢰 구간은 K값을 2.58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인 아까 구한 0.0035를 같이 곱해줍니다. 그 값을 아까 표본 비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앞뒤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 값이 0.37, 0.389 이렇게 나왔네요. 자, 아까 구한 전체 비율의 포함이 아깝게 안 됐죠. 아마도 사전투표 비율에서 보수 쪽이 확실히 좀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99% 신뢰 구간을 벗어났어요. 자, 그래서 K값이 대략 얼마였으면 저 값을 포함했을까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요거 계산하는 법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 숙제를 정말 해보시고 싶은 분은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하는 법은요, 아까 구한 사전투표 비율과 진짜 비율인 모비율, 요 두 값을 빼세요. 그러면 그 두 값의 차이가 K 곱하기 표준 편차. 따라서 여기서는 K 곱하기 0.0035를 붙였어요. 그래서 두 값을 빼고 0.0035를 나눠줬습니다. 1차 방정식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K값이 4.11이 나왔어요. 3보다는 약간 벌어지긴 했지만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K값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오세훈님만 계산했다고 섭섭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정세균님 것도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자, 역시 제 손 노가다입니다. 이 두 개 하는데 저는 1시간에서 2시간을 다 때려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억울해요. 나만 하고. 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자, 제가 뻥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한번 저 선생이 불안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자, 정세규님의 전체 비율은 0.522, 전체 지지율은 0.522를 받았지만 사전투표 비율은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더 높아요. 사전투표 비율에서 확실히 진보가 조금 더 우세한 경향이 있네요. 자, 표준 편차는 0.0036. 자, 99%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먼저 해봤습니다. 자, 2.58에 아까 구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표본 비율에서 더하고 뺀 값으로 구간을 설정했어요. 그 값이 0.525 블라블라에서 0.544 블라블라 사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모 비율이 저 구간 안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부족합니다. 0.525보다 약간 더 작았어요. 자, 그래서 K값을 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아까 2.58로 실패했기 때문에 K값은 그대로 두고 표준 편차인 0.0036, 0.0036을 곱한 값이 두 값의 차이인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0.535에서 0.52를 뺀 다음에 0.0036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K값이 3.61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K값이 2다, 3이다, 4다 이 말이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대략 표준 편차가 3 정도만 되면 99% 이상의 신뢰 구간을 가진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저 표본이 완벽한 임의 추출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많이 벗어났죠. 3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4 아니면 한 3.6. 확실히 사전투표가 조금 표본의 실제 계산에서는 오차가 좀 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진보가 유리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서는 진보가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21대 총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대 총선은 아까 있던 배너에서 최근 선거 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거기서 동일하게 저는 서울특별시 첫 칸에 있는 종로구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계산한 걸 제가 그냥 추릴 거에 불과하고요. 이낙연님의 계산이에요. 전체 모비율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계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계산한 걸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의 추정으로 봤을 때 모비율이 0.649 블라에서 0.660 블라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2.58에서 저기 들어가려면 실제 모비율이 0.576이었거든요. 얼핏 봐도 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제가 저것을 실제 K값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아까처럼 해봤어요. K값이 아까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무려 35.9가 필요하거든요. 자, 생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3.5, 4.1, 35.9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지오지브라 그래픽 컬큘레이터라는 그래픽 계산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계산기를 찾아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 앱을 설치해 보세요.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식입니다. 저 식을 저는 그래프에 직접 대입을 해봤어요. 이 앱에서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해봤던 2차 함수, 3차 함수식을 입력하면요, 그래프를 다 그려줘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 수학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자, 그림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확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이렇게 산 모양의 그래프가 이 X축 바닥이죠. 이 바닥과 이 산 모양 사이의 넓이의 총합은 전체 확률 넓이 1을 가져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범위를 잡아주면 그 둘러싸인 넓이 자체가 하나의 확률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58배의 시그마 그 값의 확률이 저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로 상당히 몰려 있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셔도 2나 3 정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그래프가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가로 세로 한 칸의 넓이가 1이에요. 저 사각형의 넓이만큼이 저 초록색과 바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K값을 3 정도까지 넓히게 되면 대략 0.9974, 99.7% 정도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다 가져가요. 아까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4 정도를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값을 아까 구했죠? 35.9요. 이 값이 여러분은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래프를 직접 확대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려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300명 감사 영상에 2편으로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이 영상 안에서 대체합니다. 감사 영상 2편은 따로 없어요. K를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가운데, 정 가운데 높이를 먼저 보시면 0.39 정도, 그냥 대략 0.4 정도의 높이를 가져요. 가장 높은 곳이요. 자, 마이너스 3을 열심히 확대를 합니다. 오른쪽에 값을 보시면 0.005, 아까 0.4였으니까 대략 마이너스 3까지만 와도 100분의 1 가까이 높이가 줄어들었어요. 자, 3칸 갔는데 높이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대략 한 마이너스 7 정도까지 가려고 해요. 자, 열심히 갑니다. 제 손가락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정도로 열심히 확대를 했어요. 자, 이 앱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2의 마이너스 13이라는 숫자는 10의 13제곱을 역수한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분모에 0이 13개 있는 숫자를 말해요. 자, 0이 13개면 대략 10조입니다. 10조분의 1로 본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3일 때 0이 3개였던 애가 분모가 0이 13개인 애로 바뀌었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도 높이가 안 보이죠. 지금 여긴 마이너스 7인데 대체 그럼 마이너스 6이라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마이너스 6. 열심히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확대하고 있어요. 적당히 볼 수 있는 곳으로 맞춰보니까 2의 마이너스 9. 자, 10의 9제곱분의 1입니다. 자, 10의 9제곱이면 대략 10억 분의 1이에요. 자, 근데 한 칸을 갔을 뿐인데 10억 분의 1이 10조 분의 1로 줄었어요. 높이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35.9요. 자, 한 칸 갈 때마다 적게는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씩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저걸 무려 30칸을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것이 과연 사회적 현상, 보수 진보가 사전투표에 몰리는 경향으로 해석할 만한 수준인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재밌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학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